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주식 이야기 한번 좀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제 뭐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거 복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같이 의견 나누면서 투자하면 뭐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봤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일단은 그래서 주식 더 가냐예요. 주식 더 가냐, 더 가냐. 자, 그럼 지금 올해 EPS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가 지금 1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14배. 그러면 결코 싼 게 아니에요. 2000포인트 밖에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14배면은 평균으로 봤을 때 되게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더 사야 봐야 된다고요. 왜? 그걸 바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메리츠증권인가 어디 애널리스트가 썼는데 뭐라고 했더라? EMS인가? 어쨌든 이 유동성을 주가로 나눈 거예요. 그죠? 주가로.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평균적인 그 유동성 지수가 1.4배였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 1.0 몇 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직 40% 버퍼가 남았다. 그 2000포인트에 40%니까 40%니까 그러니까 2800포인트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좀 약간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냥 뭐 가격적인 논리로 말고 이런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한 2300-400포인트 사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뭘로? 유동성의 힘으로. 물론 실적이 당연히 2분기는 꺾일 거예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실적 꺾이는 건 다 알아서. 그런데 글로벌리하게 돈을 무지하게 풀었어요. 그죠? 그 무지하게 푼 자금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와서 유동성 장세 곧 버블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몇 포인트까지 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2300-40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일단은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가장 안 오른 주식이 뭐냐? 그게 바로 삼성전자예요. 자, 그럼 보시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지금 2000포인트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6만원만 가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그러면 두 번째, 삼성전자 주가가 갈 것이냐. 자, 당연히 2분기 실적은 꺾였습니다. 안 좋아요. 근데 이 투자가 재개되었던 것들이 이 서버양, 특히 서버양 이런 것들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 갈수록 실적이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분명히 바닥일 것입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도 이런 거를 논리로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국내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30%가 되고 실적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 밑에 사놓으면 연말까지 뭐 연중에 한 6만원 그 이상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질문들을 주시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꼭 참고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당연히 지수는 봐야 돼요. 국내든 해외든 그죠? 요즘은 이런 뭐 미국 주식들의 가격이나 아니면 중국 뭐 이런 것들 되게 잘들 체크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래서 글로벌 증시, 글로벌 자금들의 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수급이기도 할 텐데 여기에 플러스 환율 꼭 보셔야 됩니다. 환율.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시장이 일단 수급 얘기부터 할게요. 요즘 수급이라고 해서 보시면 아주 많이들 착각들을 하시는 게 시장 좋아, 당일 좋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다시. 자, 주식 거래소. 뭐 한 달 볼까요? 뭐 2월쯤부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공매도를 금지시켜놨으니까. 헤지 포지션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떡하냐? 현물 팔고 선물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합성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절대 그냥 내다 파는 게 아닙니다. 지수는 사고 있어요. 그죠?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수급이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율. 왜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지분이 한 40%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트렌드. 그러니까 뭐가 과연 주도주군이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은, 사실 관심 종목 막 쓸데없는 거 막 깔아놓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기관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사고 있구나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되게 특이했던 상황은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런 언택트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런 애들이 이제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언택트 끝났고 다시 컨택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오버라고 보고, 왜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히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담감에 따른 조정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밤사이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좀 빠지고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 변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주식은 더 간다고 했고, 일단 시장을 보는 여러 가지 뭐 그 지표들, 이런 것들 참고하시라고 했고, 오늘 또 세 번째로 이런 뭐 IT, 반도체, 2차전지, 언택트, 얘네가 그래서 끝이냐? 절대 끝은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요즘 듣는 것들이 특히 2차전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물론 저도 제 포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물론 테슬라발로 시작된 전기차 패러다임이겠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정말 큰 의미예요. 기존의 것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생각하시보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나갈 때 주가들이 다 10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서 변해오는 것들이 거기에서 바로 텐베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제 딸내미를 200불대에 사줬어요. 지금은 800불대죠. 근데 계속적으로 더 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전세계 시가총액이 2위예요. 전세계 시가총액 2위. 도요타 다음으로 1은 도요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테슬라의 연간 캐파가 지금 50만 대밖에 안 돼요. 50만 대. 현대차가 800만 대입니다. 그죠? 지금 이 5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테슬라의 캐파를 한 내년 정도까지 200만 대로 늘린다라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200만 대 지금 찍어내면 다 만들 거예요. 지금 다 사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D세그먼트 팔리고 있는 이 동급 차량들 중에서 뭐 BMW, 뭐 벤츠, 아우디, 이런 애들을 총 합친 숫자보다 모델 3한 모델이 팔린 게 더 많다 그러죠. 요즘 실제로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둔감해지시면 안 되며,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차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현대차가 이거밖에 못 파는 회사가 왜 시가총액의 2위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쉬운 답이 여기 있어요. 자, 현대차 펀더멘탈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 재작년에 2%, 그 전년도에 4%, 5%. 그러니까 이익률이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그래서 완성차들의 이익률이 정말 많이 잡아야 4, 5%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BMW나 벤츠 뭐 이런 고급차 애들이 그래봐야 10% 초중반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이 롱레인지라는 모델이에요. 얘가 6,369만원. 얘도 보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라고 잡읍시다. 왜냐면 지금 사실 테슬라가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익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러프하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낸다라고 봤을 때 5%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볼 게 단순히 전기로 간다는 게 볼 것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자율주행. 그래서 요즘 자율주행 옵션 FSD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게 770만원짜리예요. 그럼 보세요. 6,369만원짜리를 사서 77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요. 이거 원가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테슬라 코리아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센터를 가요. 그럼 걔네가 그냥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줍니다. 그러면
거의 순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달면 영업이익률이 12% 그냥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동차를 팔아서 20% 가까이 이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지금 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런 배터리 개발들이,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정말 획기적으로 더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좀 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더 경쟁력을 훨씬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들을 정말 완전히 다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BMW도 한 대 소유하고 있는데 5 시리즈를 동급 차량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겠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테슬라의 밸류업,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차지할 수 있는 포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다. 그럼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요. 뭐 회사들 굉장히 많죠. 되게 많은데 뭐 우리가 그런 회사들 뭐 하나하나 다 뜯어 볼 필요도 없지만 뭐 몇 개만 주목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뭐 삼성 SDI, 그죠? 그리고 LG화, 그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물론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LG화학이 또 기술력은 가장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얘네들의 이제 매출 포션 중에서, 자, 매출 비중에서 사실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LG화학만 보더라도 매출 구성에서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죠? 대부분 아직까지도 이런 케미컬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기술력은 사실 더 좋지만 삼성 SDI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매출 포션 한번 볼까요? 삼성 SDI. 좋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애들이 있고 밸류체인을 쭉 뜯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뭐 워낙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이런 뭐 에코프로 BM,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더 밑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뭐 특히 요즘에 핫한 이제 대주전자 재료, 얘네가 하고 있는 건 실리콘 응급제인데 뭐 실리콘 응급제 그냥 찾아보시면 이래서 실리콘 응급제로 갈 수밖에 없는구나, 그것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밸류체인을 쭉 뜯어보고 그런 뭐 작은 회사들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이며 그 중에서 대장격인 애들이 무엇일까, 그것만 찾아서 이런 애들로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왜 에코프로 BM인지, 그래서 뭐 양극재 중에서 뭐 NCA, NCM, LCO, LFP 이것들에 대한 차이를 쭉 설명해 드리고 그 중에서 뭐가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에코프로 BM이 제일 좋구나, 뭐 첨보가 제일 좋구나, 아니면 다른 애들 뭐 이 정도만 보면 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런 애들이 뭐하고 어떤 배터리들 뭐뭐뭐 하는지 찾아보시면 그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단.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이런 애들 여기에서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수급 보고 이런 거. 외국인이 어제 막 14만 주 팔았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다. 근데 그러고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담스러운 거는 맞기는 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요즘 전기차 관련된 애들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런 OCI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가지 부양책,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만나면서 이런 오버 멀티플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올해 한 뭐 1000억에서 2,300억 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조 5천억이면 벌써 20배 받고 있는 거예요. 20배 분명히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들은 단순히 가격적인 논리로만 보면 안 돼요. 향후에 이런 변화가 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는 충분히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 뭐 30배, 40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또 50배까지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동성의 장사로 충분히 얼마든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30만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시장에 맡겨야 될 테니까 좀 더 지켜보기는 할 상황이기는 하겠죠. 오늘 어쨌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주식 더 가냐, 그리고 또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 그리고 기존에
주도하던 애들, 특히 이런 2차전지 관련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냐,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엔 어쨌든 뭐 종목이든 아니면 섹터든 이런 것들 뜯어보면서 조금 더 자신있게 세부적으로 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또 첨언이나 이런 거 언제든지 환영이든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뭐 남겨주시면 하나라도 달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